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초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회장이 지난 13일 총격으로 숨진 자사 계열사 대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미국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 폐지 관련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원조 패키지를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오는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 중 하나가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 세금 감면 연장과 법인세 인하, 사회보장 혜택과 초과 근무 수당, 팁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없앨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최저시급 15달러 실현을 위한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새해부터는 일리노이주와 쿡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팁을 받지 않는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지난 4일 중부 시간으로 오후 7시 83명의 재미 목회자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계엄 철폐, 윤석열 처벌, 재미동포 목회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낙태 시술소 수가 감소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친생명단체 오퍼레이션 레스큐가 미국의 낙태 시술소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조사 결과 2023년 88곳이, 올해는 현재까지 29여 곳으로 폐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굿뉴스 글로벌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18개 주와 20개국에서 6만 5천 명의 재소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카드, 2025년 달력과 음식, 위생용품, 그리고 복음 메시지가 포함된 희망팩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의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의 검사와 피고인 구조처럼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대립적 당사자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 변론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 심리를 대부분 미루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계류된 8건의 탄핵 심판 사건들의 심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지난 5일 접수된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 준비 기일을 17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탄핵 사건 변론 준비 기일을 18일로 각각 미뤘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언급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많이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내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3.5% 이상에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3.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연준 출신으로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코노미스트인 조너선 라이트는 지난 몇 달간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조금 덜 나빠진 반면 인플레이션 둔화는 약간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마지막 부분이 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초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회장이 지난 13일 총격으로 사망한 자사 계열사 대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미국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결함이 있다면서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이 가지는 좌절감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만든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십 년간 이뤄진 땜질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품질을 높이면서 비용은 낮추는 방법을 찾기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 폐지 관련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서머타임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공화당은 일광절약시간제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일광절약시간제는 매우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소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원조 패키지를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인 고속 대방사 미사일 등 5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지난 2일에도 우크라이나에 7억 2,500만 달러 상당의 미사일과 탄약, 대인주례 등의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 중 하나가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 세금 감면 연장과 법인세 인하, 사회보장 혜택과 초과 근무 수당, 팁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없앨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 소득세율을 더 낮출 계획인 가운데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유펜의 펜워튼 예산 모델은 세금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손실된 세수입의 일부를 회복할 만큼 충분한 성장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가 여전히 4.1조 달러의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연방 예산은 이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예산을 의미 있게 균형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삭감, 세금 인상 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최저시급 15달러 실현을 위한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일리노이주와 쿡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팁을 받지 않는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 팁을 받는 직원들은 시간당 9달러로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시카고시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시카고시의 최저임금은 현재 16.20달러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4일 중부시간 오후 7시 83명의 재미 목회자들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계엄 철폐 윤석열 처벌 재미동포 목회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준비한 실무자 김동균 목사는 성명 준비 과정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연합감리 뉴스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명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계엄 철폐를 위해 싸울 것이며 정의와 평화의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낙태 시술 소수가 감소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친생명단체 오퍼레이션 레스큐가 미국의 낙태 시술소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조사 결과 2023년 88곳이 올해는 현재까지 29여 곳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또 올해 20개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낙태 시술소 수가 46개인 것을 감안할 때 2023년에는 670개, 2024년에는 총 667개가 운영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낙태 시술소가 환자를 직접 만나는 개념을 포기하는 이러한 추세는 그들이 시술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반면 우편으로 주문 가능한 화학적 약물 낙태는 편리함과 저렴함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굿뉴스 글로벌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18개 주와 20개국에서 6만 5천 명의 재소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카드, 음식, 위생용품, 그리고 복음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희망팩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N 뉴스는 이 행사가 몇몇 재소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굿뉴스 글로벌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재소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희망 패키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굿뉴스 글로벌 존 에반스 회장은 희망팩은 지금까지 재소자들에게 향한 가장 큰 사역이라면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6만 5천 명의 재소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으면서 희망팩을 제공하는 것은 이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팩은 동참하는 150개 교도소와 구치소가 위치한 지역의 교회와 교도소 관리자가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포장할 계획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오후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 하루 종일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51도, 밤 최저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모처럼 오늘 하루는 맑고 따뜻하다고 하니 월요일의 시작이 설레입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 같은 선물을 받은 기분인데요. 이런 날 계획하지 않았어도 평소 좋아했던 맛집이나 좋아했던 카페 아니면 새로 생긴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을 경험해보는 기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